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남편에게는 위로 누나가 한 분 계십니다. 남편과 3살 차이 나는 누나라 저와는 6살 차이가 나더군요. 처음 봤을 때는 나이 차이도 크고 해서 어렵고 조심스러워 눈치도 많이 봤지만 저도 이제 결혼 15년 차가 넘다 보니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예전엔 친구들과 깔깔거리며 웃고 울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성격이 변해가는 것 같더군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묻어두게 된 탓도 있지만 사실 저희 신우가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일 챙기기도 바쁘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과 나이 더 많은 늙은 두꺼비 같은 남편까지 이렇게 남자 셋을 챙기다 보니 다른데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고 공감도 잘 안 가는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힘들다 어렵다 징징거려도 이제는 크게 와닿지 않고 그냥 무덤덤해진 것 같아요. 나이 40을 넘기면서 그런 성향이 더 강해졌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최근 몇 달 동안은 온몸에 신경을 곤두세우며 남의 일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신우 때문이었죠. 누가 저에게 신우에 대해 묻는다면 그냥 우리 아들 돌잔치 사진을 보여주면 될 정도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 신우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는데 결혼식 3일 전에 다시 싱글이 되더군요. 그리고 큰아들 돌잔치 때는 다시 결혼했고 둘째 아들 돌잔치 때는 또 싱글이 되었어요. 첫 번째 결혼은 혼인신고도 없이 살아서 신호가 아니라고 했지만 이혼 사실이 드러나 두 번째 결혼이 깨진 거라 아예 없던 일도 아니었죠. 신우가 싱글일 때마다 결혼식이든 돌잔치든 난리가 났고 둘째 아들 돌잔치 때는 신우 덕분에 경찰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이 장래 희망이 경찰관이라고 하더군요. 이런 걸 보면 돌잡이가 정말 영향을 주는가 봐요. 아무튼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전부 하려면 책 한 권도 모자랄 만큼 많지만 결론은 제가 무덤덤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우의 인생 굴곡을 따라가다 보면 제 정신이 나만하질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몇 번을 결혼하든 이혼하든 그저 내 일만 신경 쓰고 살아왔습니다. 어떤 남자와 어떤 이야기를 찍든 제 인생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넘겼죠. 그런데 신우 덕분에 제가 호러를 찍게 될 상황에 놓이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신우는 시아버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님과 사이가 워낙 안 좋았던 탓에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자주 오지 않던 신우가 아버님이 홀로 계시게 되자 곧바로 들어와 지내기 시작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차라리 다행이라 생각했었죠. 혼자 계시는 아버님이 걱정되었거든요. 그러다 작년에 아버님이 크게 아프셨습니다. 기침도 자주 하시고 감기 기운이 계속 있다고 하셔서 병원에 모시고 다니며 확인했는데 그 감기가 거의 1년을 넘기더군요. 살도 많이 빠지시고 볼 때마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죠. 저도 거의 매일 가서 아버님을 뵙고 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도 퇴근하면 곧바로 시댁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 작년 한 해는 시댁에서 저녁을 매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들도 함께 데리고 갔고요. 낮에는 일도 해야 했던 터라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아버님과의 좋은 추억이 많아서 그런지 시댁에 가는 게 싫지는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빈자리를 시아버님이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과 합가할까 하는 생각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신우가 이를 악물고 반대했어요. 아버님 옆에 딸이 멀쩡히 있는데 왜 모셔가려고 하냐며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고 화를 내면서 합가 이야기만 나오면 난리가 났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앞에서 펑펑 울면서 자기도 효도할 기회를 가져야 하지 않겠냐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일찍 떠나실 줄 누가 알았겠냐며 거의 통곡을 했어요.
그러니 저희 부부도 어쩔 도리가 없었죠. 합가 이야기는 그렇게 흐지부지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고 신우가 아버님 곁에서 음식을 해드리거나 꼼꼼히 챙기는 것도 아니어서 결국 불편하더라도 자주 왕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반대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힘들더라도 우리가 오가기로 했어요. 지난 1년은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어요. 악착같이 버틴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절실히 깨달은 시기였죠. 점점 수척해지는 저만큼이나 아버님도 수척해지셨지만 다행히 점차 건강을 되찾으셨고 그걸로 저도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아버님이 다시 예전처럼 혈색도 좋아지시고 동네 산책도 하시고 둘째 아이 학교 마중도 나가시게 되었어요. 아버님의 건강이 나아지자마자 신우가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결혼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은정이도 이제 남들처럼 출가하나 보다. 어제 신랑 될 사람과 함께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갔다. 당시 저는 신우의 연애 문제에 큰 관심이 없어서 그저 무덤덤하게 있었는데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누나가 남편감을 데려왔다고요?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없이 아버지한테만 몰래 보여주고 갔대요? 어떤 사람인데요? 나이는 어떻게 되고 직업은요? 자식들은 있대요? 은정이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자 아버님이 다시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너희들도 아는 사람이거든. 우리 박서방 알지? 그 소리에 저희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박서방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신우 일에 무덤덤했던 저조차 놀랐어요. 3년 전에 우리 친한 친구와 이혼했던 사람이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다시 합친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아버님은 저와 남편의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동안 병간호한다고 우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은정이도 옆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 것 같더구나. 부부가 어떻게 사는지 너희 모습을 보면서 느낀 게 있었겠지. 세상 어디를 봐도 너희 같은 부부가 어디 있겠니?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흐뭇하고 대견한데 어제 은정이랑 박서방이 함께 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갔다. 박서방은 얼굴이 많이 상했더라고. 남자 혼자 지내니 안 봐도 뻔하지 않겠니? 나도 너희 엄마 떠나고 나서 감기를 1년 넘게 달고 살았잖아. 박서방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거야. 남편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고 누나랑 와서 무슨 말을 했냐며 아버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사실 둘이 이혼할 때 집안이 수십 번 뒤집혔던 걸 저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입장에서 다시 합친다는 말을 쉽게 믿기 힘들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는 길 내내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은 채 식탁에 혼자 앉아 휴대폰만 멍하니 들여다보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뺐으며 말했어요. 하지 마, 하지 말고 이틀만 기다려. 지금 전화해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 남편은 대답도 없이 다시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지만 제가 막으며 말했죠. 당신이 할 이야기도 뻔하고 형님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뻔한데 웃으면서 통화할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러니 하지 않는 게 맞아. 어차피 주말에 다 같이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아까 아버님 표정 봤잖아. 형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눈치를 얼마나 보셨는지 당신도 옆에서 봤잖아. 창피하고 눈치 보이는 거 아버님이 형님 대신 다 하신 거야. 지금 못 참고 전화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 돼. 그제야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사실 이 상황이 평범하지는 않았죠. 남편의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자기 친누나의 인생이니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하지만 걱정은 걱정이고 저는 신우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댁에 오고 가면서 본 신우의 표정이 점점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와서 식사 준비도 돕고 설거지도 도맡아 하더라고요. 그렇게 가족들이 다 모이는 날이 왔어요. 밖에서 약속을 잡지 않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첫째 아들의 장래 희망까지 경찰관이 되는 건 막아야 했으니 그날은 시댁에서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제가 일찍 가서 간단하게 식사 준비를 마쳤고 아버님도 그날은 이발소에 다녀오시고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으셔서 나름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도착했는데 예전에 결혼했던 그 남자와 함께였죠. 대화는 주로 저와 신우가 나눴고 식탁에 앉은 남자들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남편이 할 말이 많아 보였는데 신우의 전 남편을 보자마자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말씀처럼 전 남편은 엄청 수척해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덩치가 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은 남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보였으니까요. 신우 말에 따르면 3년 전 이혼 후에도 전 남편이 계속 연락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신우는 그때의 상처가 너무 깊어서 연락을 받지 않고 무시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번 만나게 되었고 완전히 달라진 전 남편의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 아버님은 저희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전 남편이 입을 열더니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 그날의 일을 너무 후회한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신우도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님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남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그때 뒤에서 사과를 깎고 있었는데 그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그렇게 신우는 재혼하기로 결정이 났고 남편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야 모 시댁 가정사니 제 발언권은 애초에 없었고요. 하지만 저도 생각해보니 신우의 뜻에 따르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신우가 로맨스를 찍든 미스터리를 찍든 관심 없다고 했지만 신우가 재혼을 준비하면서 시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버님이 변하셨어요. 박서방 노래를 부르시며 엄청나게 챙기기 시작하셨거든요. 그에 맞춰 신우도 장단을 잘 맞추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 지내던 딸이 출가한다고 하니 당연히 기뻐하시겠거니 하고 넘겼지만 이건 해도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님이 신우에게 자동차를 사주셨어요. 둘이서 자동차 타고 좋은 곳 구경 다녀오라며 저희 남편에게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덜컥 외제차를 사주신 겁니다. 그 차가 별 달린 그 차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하며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재혼하는 마당에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이건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결혼할 때는 신혼집은커녕 자동차도 받지 못했는데 말이죠. 그 소식도 남편을 통해 들었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무리 신우 일이라고 해서 그동안 방관만 해왔다지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 이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요즘 결혼하면 서로 반반씩 하는 게 보통이라던데 신우가 집을 해가는 게 상황에 맞다고 생각해? 하고 물었죠. 남편의 반응이 미지근한 걸 보고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순간 신우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남편을 닥달하자 남편이 말했죠.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어. 내일 가족 회의하자고 다 모이라고 하시더라고. 저는 속으로 회의는 무언가 결정하기 전에 하는 건데 이미 신혼집에 자동차까지 다 정해놓고 이젠 사업자금까지 내준다고 회의를 하자는 건가
싶어서 속이 답답했어요. 허무하기까지 했죠. 내가 그동안 신우 때문에 참고 지낸 시간이 얼마인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이 둘 데리고 시댁에 오가며 고생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결국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아버님에게도 나는 그냥 남이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고, 신우는 신우 남편과 팔짱을 끼고 앉아있더군요. 3년 전 이혼할 때 그 난리를 치며 원망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기가 찼습니다. 아버님이 저희 부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은정이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로 했고, 어렵게 결정한 만큼 나도 뒤에서 도와주고 싶다. 먼저 떠난 너희 엄마도 마지막까지 은정이 걱정만 하다 갔지 않니? 당연히 나도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걱정이 많았고, 근데 그 걱정이 이렇게 다 해결되었으니 내가 힘닿는 데까지 도와야지. 그래야 나중에 너희 엄마를 만날 때도 내가 면목이 서지 않겠냐. 그러자 신우가 아버님 손을 잡으며,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가긴 어딜 가. 나랑 오래오래 지내야지. 왜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남들처럼 예쁘게 신혼집 꾸미고 우리 아빠 식사도 차려드리고 싶어. 그러니 자꾸 약한 소리 하지 말아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그제야 아버님이 왜 이렇게 돌변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신우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결심하신 듯 단호한 얼굴로 말씀하셨죠. 시골에 있는 땅, 그거 정리하기로 했다.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은정이 신혼집부터 마련해 주기로 했다. 그 땅 절반 정도면 충분할 거야. 나머지는 둘째, 내가 가져갈 테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신우가 제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그 땅을 다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이러니 미리 쓰겠다는 거야. 나중에 다른 말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원하면 각서라도 지금 당장 쓸게. 제가 거기서 그래요. 딱 절반만 씁시다. 각서도 한 장 쓰시고 라고 말했어요.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옆에 있던 남편도 마치 돌처럼 굳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시댁 재산 문제에 제가 나서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땅이라는 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절대 낮은 가격에 팔 생각이 없으셔서 가격 조율이 불가능해요. 그러니 아버님이 생각하시는 그 절반이라는 금액이 실제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땅을 다 주겠다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버님 땅 보고 잘해드린 건 아니지만 허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네요. 그대로 신우는 집을 알아보러 다녔고 밤마다 제 남편과 통화하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도 은근히 신우 도와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으니 전 옆에서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듣기 바빴고요.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우리 건 무조건 지켜야 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신우가 불렀을 때 곧바로 나간 거였어요. 신우가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저보고 와서 한번 같이 봐달라고 살림 오래 해봤으니 자기보다 더 잘 알지 않겠냐며 부르길래 속 뒤집힐 걸 알고도 나갔어요. 얼마짜리인지 봐야 했으니까요. 우리 집 앞으로 별이 달린 자동차 한 대가 와서 섰고 저는 그 차를 타고 신우가 마음에 든다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신우 남편이 운전을 했고요. 저는 뒤에서 혼자 앉아서 갔네요. 집도 보기 전부터 속이 뒤집히더군요. 신우가 봤다는 집은 신축 아파트였고요. 딱 봐도 우리 집보다 커 보였습니다. 거실도 넓고 주방도 넉넉하고 무엇보다 방이 4개라는 점이 제일 부러웠네요. 우리 아들들 방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였으니까요. 신우랑 신우 남편 둘이 쓰기에는 집이 너무 커 보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도 했죠. 너무 넓은 거 아니냐 했더니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꾸미고 하나는 서재로 쓴다고 하는데 더 이야기해봐야 나만 손해다 싶어 그 뒤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각오하고 가긴 했지만 막상 이쁜 집을 보니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신우 남편에게 살짝 이야기해서 먼저 차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신혼의 자동차 뒷자리에 먼저 탔고 혼자 한숨만 쉬고 있었죠. 근데 얼마 뒤 신우 남편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아파트 밖으로 나오는 게 보였어요. 무척이나 밝은 표정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신우가 성난 표정을 하고 쫓아나오더니 신우 남편 전화기를 뺏는 겁니다. 그러자 신우 남편도 똑같이 화를 내기 시작했고요. 마치 3년 전 신우가 이혼할 때 상황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당연히 저도 차 안에만 있진 않았죠. 그동안 무관심했다 뿐이지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도저히 차 안에서 상황 파악이 힘들어서 반대편 문으로 몰래 나가봤어요. 직접 들어봐야 알 것 같았거든요. 주차된 자동차들 뒤로 몰래 돌아가서 신호 근처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 싸우더군요. 신우는 딱 봐도 화를 눌러가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네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까지 와서 그걸 못 참고 그 여자랑 전화를 해. 내가 오늘 하루는 제대로 하라고 말했잖아. 이 집에서 당신 살으라고 했어. 잠깐 얼굴만 비추라고 할 때 제대로 하라고. 올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그러자 신우 남편이 시큰둥하며 그랬어요. 당신 올케가 눈치 빠른 걸 알면서 이렇게 큰 집을 보여줘. 그럼 믿을 것 같아. 사람이 적당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래야 상대방도 수긍하지. 저는 그때부터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느꼈네요. 신우가 답답했는지 손짓 발짓까지 하며 설명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렇게 큰 집을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내가 욕심을 부린 것처럼 작은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 그땐 올케도 좋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빠가 맨날 올케 이야기만 하고 올케 눈치만 보는데 내가 다 생각이 있다니깐 왜 나를 못 믿어? 저렇게 신우가 열과 성의를 다해 설명해도 신우 남편은 여전히 시큰둥하더군요. 그럼 나중에 또 당신 올케랑 집 보러 와야 한다고 저번에 당신 집에 가서 눈물까지 짜고 난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처음이랑 말이 자꾸 달라지잖아. 그러자 신우가 별 달린 자동차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하는데 내가 저 자동차 당신 준다고 했잖아. 저게 얼마짜리인지 알고 하는 소리야. 거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니 대충 무슨 상황인지 확실히 잡히더군요. 신혼 남편은 끝까지 시큰둥하다가 어디론가 먼저 가버렸고요. 신우는 저를 찾으러 이리저리 다니다가 자동차까지 확인하고는 저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어요. 벨소리가 울리자 저도 숨는 거 그만하고 바로 일어났어요. 신우는 당연히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는 것 같았네요. 제가 웃으며 신우에게 점점 다가오자 신우는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고 자동차에 있던 부동산 서류를 꺼내서 신우 앞에 던지자 신우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참 못났다. 너무 못나서 화도 나지 않는다. 신우는 저보고 무슨 소리를 들었냐고, 어디까지 들었냐고, 왜 거기 숨어 있었냐고 묻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도 잘 들었고 내 핸드폰도 잘 들었고 원하면 다시 들려줄 수도 있고. 그러자 신우는 다 포기했는지 저에게 악을 쓰며 갑자기 말은 왜 낮추냐고, 내가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뭐 하는 짓이냐며 나이로 밀어붙이더군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나도 많이 참았지. 나 지금부터 신우 없어. 내 남편에게 이런 누나가 있다면 나 남편하고도 못 살아. 그래서 없다 생각하려고 자동차까지는 오케이. 근데 앞으로 신축 아파트든 원룸이든 쪽방이든 신혼집 어쩌고 부동산 계약한다고 나서면 그땐 핸드폰 들고 가서 가족들 앞에서 싹 다 이야기할 거야. 그러니 여기서 멈추든 아니면 계속 연기하든 그건 당신 마음대로 해. 그러자 신우가 무릎을 꿇으며 저보고 잘못했다고. 동생네 부부 모습이 너무 부러워서 아버지도 늙기 전에 신혼집부터 마련해 놓고 남자를 찾으려고 했다더군요. 저보고 제발 모른 척해달라고 빌기까지 하는데 내가 왜 당신 부탁을 들어주냐고 그럴 일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버스 타고 집에 돌아왔네요. 얼마 뒤 남편 통해 들으니 신우가 신혼집은 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더군요. 재혼은 더 신중하게 하겠다고 좀 더 만나보고 결정한다 이야기했고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신중한 게 좋은 거니 그러자 했다네요. 신우가 뒤에서 벌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 분위기를 잘 알잖아요. 이제껏 신우가 잘못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때마다 매번 넘어가는 걸 보면 지금 당장 알리는 것보다 신호 고삐 용도로 갖고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이번에 겪은 일이 많아 그런지 자주 안 가게 되더군요. 사실 저는 서운하고 충격을 받고 그런 건 신우보다 아버님께 더 많이 받아서 앞으로는 최소한만 하면 적당히 지내려고요. 그게 서로에게 좋다는 걸 이번에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우랑 함께 본 그런 아파트로 우리 가족이 옮길 수 있도록 제 일 열심히 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는데 더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이야기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별 라디오였습니다.